내가 만 7살 때 필리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얼떨결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나서야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 난 필리핀에 가기 전까지는 그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영어도 우리 집 안방문에 붙어있던 영어 단어 포스터에 있는 단어 몇 개 정도만 알고 있었어. 알파벳도 쓸 줄 모르고 파닉스도 못 읽는 상태로 그냥 갔어. Starting elementary school in the Philippines. 근데 어렸을 땐 언어 장벽이니 문화 차이니 음식이 달라진다든가 친구들이 전부 바뀐다든가 그런 건 하나도 걱정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났었어. 그때 나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한글 받아쓰기 100점을 맞는 거에 온 관심이 쏠려 있었거든. 그쯤 엄마 친구분이 방문 교육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실적을 채워야 한다고 엄마한테 한 달만 공부시켜달라고 부탁하셔서 내가 처음 영어를 배우게 됐어. jelly, kangaroo 같은 단어를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내가 따라하는 시기였는데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이 엄마한테 진아가 발음을 잘 따라요. 집중력도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나. 근데 사실 나 그 수업 시간에 졸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거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 그로부터 몇 달 뒤 우리 가족이 필리핀으로 2년간 살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내가 영어 수업 들은 걸 알던 내 동생이 나랑 둘이 있을 때 언니 영어 잘하니까 영어 좀 해봐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실로폰은 xylophone, 바나나는 banana,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이 정도만 알았거든? 그래서 영어는 그냥 한국어를 굴려서 발음하면 되는 언어인 줄 알고 당당하게 우리 필리핀 언제 가? 내 동생 나한테 영어 배울래? 이렇게 말했어. 그때 까르르 까르르 웃는 동생을 보고 나도 신나서 더 열심히 말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동생이 웃었던 이유가 내가 하는 말이 영어가 아닌 걸 알았던 건가? 이 녀석 언니를 광대로 보고! Anyway, 초등학교 2학년이 돼서 학교를 2주 정도 다니고 필리핀으로 떠났던 기억이다. 그땐 비행기 탄다는 생각만으로 너무 설렜어. 어차피 2년 뒤에 한국 돌아올 거라서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도 슬프지 않았고 곧 다시 만나자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했었어. 그때 필리핀은 한국이랑 학기 시작 시기가 달랐어. 한국은 3월에 1학기가 시작해서 8월 말까지인데 필리핀은 6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났었어. 이 시스템은 2012년 이후 K12 제도로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그랬어. 지금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 근데 그 덕분에 오히려 우리한텐 좋았던 게 그때는 초등학교 6년, 하이스쿨 4년 해서 총 10학년만 공부하면 바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대학교 4년까지 마치고 만 21살에 학사학위를 받았지. 요즘보다 2년 빠른 셈이야. 아무튼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 쓰는 나라에 갔으니까 학교 개학 전에 집에서 영어 과외를 몇 달 받게 됐어. 근데 혹시 6살, 7살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한 명보다 둘이 있을 때 더 말을 잘 듣는 것도 아시죠? 애들아 앉아 하면 네, 쉿 조용 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이상적인 그림인데 어린이들은 날뛰는 게 정상이지. sit down 하면 no, follow me, cherry, follow me, cherry, be quiet, 쉬?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제서야 죄송합니다, 선생님. 시간이 지나니 우리가 장난칠 때마다 선생님이 그걸 부모님께 전달하셔서 우리 맨날 혼나는 게 일상이었어. 혼나는 건 싫으니까 나중에 선생님 앞에서 집중하는 척하고 화장실 간다고 하면 보내주신다는 걸 알아내서 그걸 악용했어. 내가 먼저 허락받고 화장실 가서 보드게임 세팅해놓고 조금 있다가 동생이 저도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면 둘이 화장실에서 만나서 놀았어. 거기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선생님이 부르시면 나왔는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하시면 뽀뽀했어요 하면 그냥 넘어갔어. 근데 또 그게 부모님한테 전달돼서 얘네 화장실 너무 자주 간다고 하신 뒤로 부모님이 우리를 따로따로 공부시키셨어. 1대1로 선생님이 붙으니까 장난칠 사람도 없고 한국어로 수다 떨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공부하거나 졸거나 했지 뭐. 그리고 대망의 초등학교 레벨 테스트 날! 학교 선생님이 교재 몇 권 들고 오셔서 나랑 동생 사이에 앉으시더니 제일 낮은 단계 책을 펴셨어.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서 What is this? 하고 물으면 우리가 Apple, banana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였어. 필리핀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들은 얇은 회색 종이에 검은 잉크로 인쇄되어 있어서 컬러에 익숙한 우리는 흑백 그림이 알아보기 좀 어려웠어. 그러다 어떤 그림을 가르치시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랑 이게 뭐지? 하면서 눈치 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오케이, 너네 2단계부터 하면 되겠다. This is cloud. Do you know cloud? 이러시면서 하늘을 가리키시는 거야. 이렇게 5분 만에 레벨 테스트가 끝나버렸어. 이게 구름이라고? 누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 보통 이렇게 그리지. 색깔이라도 있었으면 바로 알았을 텐데. 우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얼마나 화나고 아쉬웠는지 몰라. 그래도 뭐 영어뿐만 아니라 그림 해석력까지 테스트였다면 그 단계부터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우리는 둘 다 1학년으로 입학했는데 교재가 너무 쉬워서 금방 다 풀고 점수도 잘 나와서 언어롤에 들어갔어. 초등학교는 미국 홈스쿨링 시스템을 쓰는 국제학교였는데 교재를 빨리 풀면 그만큼 빨리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 그래서 우린 5년 만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지.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스터디 카페처럼 학생들마다 개인의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본인이 그날의 공부 목표를 세워서 알아서 공부하는 시스템이었거든? 근데 난 혼자 두면 딴짓하는 스타일이라 계절학기까지 다니면서 5년 만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거고 내 동생은 공부를 워낙 잘해서 계절학기도 안 듣고 6년치 교재를 5년 만에 다 끝냈어. 심지어 7년치 교재까지 다 풀었는데 하이스쿨 갈 때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6학년까지 수료한 걸로 조정이 됐더라고. 만약 중간에 필리핀 현지 학교를 안 옮기고 계속 국제학교 다녔으면 내 동생이 나보다 더 빨리 졸업했을 수도 있어.